여러분은 OS 요원을 아십니까? 주로 40, 50대 여성들인데 재개발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용역입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식사와 선물 등을 대접하며 재개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말만 믿고 개발에 찬성했던 주민들은 뒤늦게 쏘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OS 요원의 실체를 안상미 PD가 취재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기도의 한 마을. 집집마다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주민들도 붉은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붉은 깃발은 재개발에 반대한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업성이 없어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제대로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대출 받고 준 사람들 세금 주고 나고 나면 자기 갈 길이 없어. 땅 속같아. 땅. 집 뺏기는 거야. 집 뺏기는 거예요. 그냥 집 뺏기는 재개발이야 이거. 이날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자는 동의서를 걷고 있었습니다. 35평에 3억 9천을 저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줍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만 들어오면 준대요. 그래서 도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지 속은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60대 노인이 우리 집은 떡을 그냥 조금 줬어. 이 집은 떡을 더 줬어. 이런 분들을 상대로 도장을 받아간 사람들이에요. OS 요원 풀어갖고. 근데 이번 총회에 또 그 여자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민들이 OS 요원이라 부르는 사람들. 주민들에게 재개발을 권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경로당은 OS 요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한 여성이 들어오더니 노인들에게 음료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잃었어? 이게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니까 많이 아파요? 어디서 오셨어? 국지산? 네? 우리요? 여분이 많이 다녔을 때가 몇 달인데 아이가 왜 싫어하셔? 아빠도 싫어하기 싫어하지! 아빠도 싫어하기 싫어하지! 어머니 그만 혼나질 않았거든요 지금? 나도 내가 그랬어. 한 번도 안 했구만 아직까지. 아까는 지금 왜 안 좋은가? 싫어! 월세 받으면 또 산디. 여성은 경로당 노인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님 어디 사셔요? 저기. 그래요? 우리 어머님 그럼 그 집은 누구 이름으로 명의하셨어? 우리요? 응. 우리는 다 아들 며느리야. 재개발 사업이 계속돼야 이득이라고 설득합니다. 밀어가지고 사셨으면 어머님은 재개발해도 저기 많아요. 그래. 우리 거를 지금 되게 비쌀 때 사신 분들은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어깨와 손목을 주물러 주는가 하면 직접 옷을 입혀드리고 목도리에 모자까지 정성껏 챙깁니다. 지붕에 눈을 틔우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경로당. 설을 앞두고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동네 어른들에게 떡국을 대접합니다. 음식이 상에 푸짐하게 올라오고 막걸리도 한 잔씩 돌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재입니다.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뭐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반대한다는 분도 있고 뭐 찬성한다는 분도 계시고 3억에서 2억 아주 크게 써서 비용을 2억 정도 뺐다. 남는 1억을 계산해 보시면 900억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 900억을 누가 가져가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조합원이 되신 분들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추진위원회 사람들과 함께 온 OS 요원들입니다. 잡수 드세요. 네. OS 여성 한 명이 과일을 가져오면서 노인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일을 가져온 게 아니고 종이에 알아서 방금 내가 그랬어. 우리 그 사람이 썰어내서 좀
소개받은 사람은 건설사에서 나온 직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60원도 내주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유, 사이즈 주세요. 지금 저희 조금 밀어주세요. 여기 할 수 있도록. 취재진은 OS 요원을 고용 관리하는 정비업체 관계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OS 요원들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조합 총회 참석을 유도하거나 총회 안건에 대해 서면 동의서 받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업체에선 40, 50대 여성을 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지. 지금 타운도 뭐, 많게 받아도 인천 지금 대표적이잖아요. 가정 오고. 그때 이력서 낸 사람들 싹 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뽑는 거죠, 제가. 1년도에 어디 일했고, 어디 했고, 뭐 쭉 나오잖아요. 임시총회. 동의서자도. 시공사 선정총회,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OS 요원들의 활동은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합니다. 면접 보고 말하는 거나 외모. 그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그날마다 회의를 하죠. 끝날 때마다. 그 다음에 일지도 받죠. 오늘 뭔 일을 했는지. OS 요원들은 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마다 담당 OS 요원들이 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들을 분류합니다. 성향에 따라서는 제공되는 선물과 상응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등급을 매겨서 특별히 관리할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으면 몇 시에 누구 만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반대 성향인지 아니면 본대의하고 같이 가는 성향인지 미동의자인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요. 정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재개발에 있어 OS 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10년째 OS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여성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OS 요원들은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응과 선물로 주민들을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총회 참석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쉽게 동의서를 받으려면은 그 동네 어르신들을 식당으로 모셔요. 상응을 제공하면서 서명결의서를 받아요. 쉽게 뭐 밥 사주고 선물 하나씩 사드리면은 또 거기 다 또 찬성을 하거든요. OS 요원들의 수입은 많게는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사이. 성과에 따라서는 거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조합이 성공을 하면은 상가 같은 거를 싸게 주겠다. 그냥을 뭐. 재개발 현장에서는 서면결의서 위조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인 박정훈 씨. 박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이름으로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12년 작년 4월 6일 날 오후 3시에 한 거죠. 여기 보면 서면결의, 동그라미, 서면투표, 동의 여부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사실이 없거든요. 이걸 서면투표를 내가 했으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허위를 했다는 게 명백한 이거는 증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 4월 박 씨는 지방 출장 때문에 조합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서면결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바쁘니까, 생계가 바쁘니까 이걸 할 여유가 없었어요. 내 사회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모르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이걸 보내지는 못했어요. 올해 72인 안현순 씨는 총회장을 찾았다가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뜻뜻이 와서 나도 투표한다고 가서 받으러 갔더니 안 줘요.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이 앞선에 한 것으로 다 되어 있다고.
투표를 이미 한 걸로. 네. 그래서 내가 오늘 투표를 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투표를 안 하고 가면 돼요. 이렇게 절대 안 준대요. 결국 안 씨는 투표를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며칠 전 OS 요원이 집에 다녀간 사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뭐니까 오시려면 힘드니까 제가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 의심 안 하시고? 그렇지. 전혀 의심도 안 하고. 취재진이 만난 OS 요원도 서면결의서 위조를 인정했습니다. 서면결의서 받는 게 이제 또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위조가 이제 가능하죠. 쉽게 위조를 할 수 있어요. 서면결의서가 실질적으로는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안건 쓰고 찬성, 반대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고 안다 하더라도 그 서류를 자기가 확인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그 서류를 잘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담당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거의 안 돼요. 서면결의서 위조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취재진은 한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어떻게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장 틀에 활자를 하나씩 넣어 글자를 맞추자 금세 이름이 완성됩니다. 찍어보면 일반 도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위조된 사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총회에 나온 동일한 이름의 서면결의서. 두 장을 자세히 비교해봤습니다. 서명 글씨체도 다르고 도장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같은 안건에 대해 한쪽은 반대해, 한쪽은 찬성해 의견이 표시돼 있습니다. 심지어 2010년에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2011년 작성된 서면결의서에 등장합니다. 사망자의 이름이 도용된 사례입니다. 사망자인 줄 모르고 그냥 명부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죠. 명부 주니까 찾아가지도 않은 거지. 거기 가서 방문한 게 아니라 그냥 적은 거죠. 생존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만난 OS 요원은 조합과 정비업체, OS 요원들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조합 비리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합 플러스 조합 임원, 뭐 정비업체, 시공사는 같은 패라고 보면 되죠. 위조 도용이 아주 심각해 보이는데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이미 재개발이 진행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OS 요원에 의한 서면결의서 도용이나 위조가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어느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냐와 같은 중요한 결정은 모두 총회 참석이나 서면결의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고 있다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1,368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통보됐습니다.